제4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종전 선언 절대 반대, 주한 미군 철수 절대 반대, 김정은 서울 방문 절대 반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처의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 우리 제4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해주시고 다른 많은 태극기 시민들에게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 뜻과 의사를 직접 오셔서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기가 되어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온다면 텐트를 쳐놓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화의 사도, 우리 2차, 3차에 모였던 동일한 장소, 평화의 사도, Korean War Memorial,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또 모이겠습니다. 버나비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역에서 하차해 주시고 한 5분 내지 10분 걸어오시면 여기에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10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우리 평화의 사도 앞에 모여서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골든 챙, 트럼프는 문재인이 남한을 김정은에게 넘겨주게 할 것인가? 이런 충격적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목의 골든챙의 글을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접수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든챙은 미국의 법률가, 또 논평가, 그리고 TV 칼럼니스트입니다. 저서가 여러 개 있는데 핵 대결, 북한이 세계와 대결하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 글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이 프레이즈였습니다. Bad moon rising. 나쁜 달이 뜨고 있다. 여기 문은, 여기 지금 달, 이런 달이 아니라 이 문재인의 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그 문. Bad moon. 나쁜 문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이 골든챙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Why is Trump letting Moon Jae-in hand South Korea to Kim Jong-un? 2018년 9월 24일 그 글인데요. 지금 제가 오른쪽에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비스트라고 하는 신문의 그 웹사이트에 그렇게 기고한 글입니다. 트럼프는 왜 문재인이 남한을 김정은에게 넘기도록 허용하는가? 자, 이런 글,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접수할 것인가? 하루 차이로 이렇게 비스트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 신문에, 또 하나는 이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보스 띵크탱크에 이렇게 다른 제목의 글을, 물론 연관되어 있지만 북한에 관련된 글을 낸다고 하는 걸 볼 때, 또 그 글의 퀄리티를 볼 때 이 골든챙은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보다 문재인 그리고 한국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글의 내용을 다 제가 번역을 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핵화가 미국의 우선순위이지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독재자는 김정은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알고 있다. 금년의 유엔 총회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가장 효과적인 대리인인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일 것이다. 이건 9월 24일 글이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을 뭐라고 여기에 얘기했는가 하면은 북한의 가장 effective, most effective representative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이다. 네. 김정은의 대리인이 바로 이 남한의 문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든 챙 미국 논평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아주 우리 한국의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전혀 아니라 아주 역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김정은 적국의 이 북한의 가장 효과적인 대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김정은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적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배신자고 역적이죠. 나라와 민족이 아주 역적 문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막 마친 문재인은 평양회담 말하는 것이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려는 평양의 계획을 가장 보기 좋게 꾸미는 일, 가장 그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시키는 그 일을 시도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왜? 평양이 이제 그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가장 예쁜 그런 그 얼굴을 거기에 그렇게 선한 얼굴을 이 평양에 이렇게 그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문재인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돼지가 이렇게 밝은 립스틱을 입술에 바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아주 비꼬았습니다. 네. 누가 립스틱을 가져가서 발라줬죠? 문재인. 이 사람이 가서 립스틱을 누구에게? 돼지. 예, 그 김정은에게 이렇게 아주 밝은 립스틱을 발라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아주 미국의 보수 논평가에 의해서 경멸을 당하고 있는지 두 사람 중에 특별히 문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네. 한국의 보수 이 우파 시민들이 얼마나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아주 그 경멸합니까? 이건 뭐 그 이 고든 챙은 뭐 그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인 면보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주 경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문과 김은 평양선언에 서명을 했고 17페이지에 달하는 군사협약을 잉크로 채우는 일을 주재했다. 양측이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서해, 경계선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군사협약을 계산에 넣는다 해도 특히 이것은 두 지도자의 세 번째 회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정상회담은 내용보다 상징주의가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뭐 서해 NLL 여기 이게 나왔죠. 네. 지난 목요일 서울에서 문은 김이 문재인은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두 번째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매우 분주하게 의사소통을 했다. 사실상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요. 지난 수요일에 북한인으로부터, 여기 북한인은 김정은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beautiful letter,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쇼하는 거죠. 네. 이 언어 자체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이 이 김정은을 연인이라고 부르고 러버 연인이라고 부르고 또 뭐 여기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뭐 아주 we fell in love 아주 공중 앞에서 어떤 큰 집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e fell in love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그냥 뭐 멍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 보수 우파인데도.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해요. We fell in love 그러더라고요. 참 영국 배우도 그런 배우가 없죠. 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다 쇼하는 것이 그 언어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쇼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트럼프 자신만 알겠지만은 네.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느니 뭐. 연인이니 뭐 사랑하느니 뭐 참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vomiting. 네. 많은 사람이 아마 아주 토하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 김정은이하고 뭐 사랑에 빠져. 뭐 연인 이 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된 겁니까? 네, 다 쇼하는 거죠. 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네, 좋은 것이면 좋겠는데 김의 편지 쓰기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편지 쓰는 것은 5번이가 썼다고 그러죠. 네, 김정은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지연작전 편은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월 싱가포르에서 그 젊은 독재자는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김정은이 그의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fundamental determination, fundamental 아주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네, 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 진짜 참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속았든지, 네. 쇼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속은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뭐 알만큼 알았을 테니까. 그 이후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It is clear.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뭘 포기했어요? 이제 막 서명한 평양선언에서 김정은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북한의 유일하게 알려진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를 포함하는 영변 시설을 해체할 것에 동의했다. 해체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은 그 선언에서 그의 제안은 자기가 이렇게 영변 시설 해체하겠다고 한 제안은 미국의 상응한 조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네. 상응한 조치. 그 문서는 그 조치가, 그 상응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단지 지연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확실한 표시다.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 해보겠소. 이런 말은 상응한 조치가 뭔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얘기는 단순히 시간 끌기 하자는 전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연과 혼동시키는 일, 지연시키고 혼동시키는 일에 있어서 김정은의 공모자인 문재인에게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 네, 이렇게 김정은과 문재인을 범죄를 위해서 공모하는 두 범죄자, 범죄 집단, 범죄의 듀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자다. 네, 김정은의 공모자다. 남한 대통령은 틀림없이 트럼프를 만날 때 그에게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네, 아주 이야기를 뭐 확신 있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죠.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네.
문재인 자신도 확신하지를 못하죠. 아마 속으로 자기를 스스로 아마 최면을 거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포기하기로 했다는 걸 자기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말하면서 믿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스스로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그 거짓말 속에 빠뜨려요. 이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역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죽으면 이 문재인은, 이 사람은 아주 대한민국 그 5,000년 이 그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문재인이 서울에서 시사한 바처럼 공은 이제 트럼프의 콜트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네, 그렇게 했죠. 네. 김정은과 문재인 둘 다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향해 움직일 때마다 다가 빠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문은 이 견해에 호의적인데 이렇게 하면 워싱턴이 비핵화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여담입니다만 제가 전에 그 미국 사람과 통화하다가 그 워싱턴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워싱턴 DC, 워싱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통 워싱턴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워싱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워싱턴이 비핵화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비핵화한다 그러면 제재 완화하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서울에게, 문재인에게 김정은과의 공동과제, 네,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이 문재인에게 부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그런 비핵화, 그걸 원한다. 단계적으로 하면 제재를 완화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고든청이 보고 있습니다. 평양선언은 두 개의 남북관계, 즉 두 개의 새로운 새로운 지역의 설립뿐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를 재개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 네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워싱턴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법에 있어서 김정은과 문재인의 노선, 즉 단계적 비핵화, 이것을 취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떤 일에서건 단계적 접근 방식은 과거에 여러 번 시도가 되었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곤 했다. 네, 그렇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또 속였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고, 약속을 지킬 줄 믿고 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참 자기가 자기 집 그렇게 이 조폭에게 열어놓고 다 성장한 딸들 다 있고 그런데, 네, 밤에 문 따놓고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러고서 집에 들어가는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이. 자기 집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피를 흘릴 텐데, 야, 참 정말 이런 사람도 다 있나? 세상에 이런 자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인용합니다. 더 나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옹호했던 것이다. 즉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한 후에 보상을 받는 것이다. 선포기 후 보상.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6개도 넘는 결의안을 포함한 핵무기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기억하자. 위반한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것을 즉 그 국제적인 그런 협약을 준수함으로 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분명치 않다. 네, 다른 나라도 다 의무를 준수하면서 전혀 보상 안 받는데 왜 북한만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왜 보상해 주느냐. 그런 불만을 얘기한 것이죠. 맞죠, 또 그 말이. 사실상 문재인이 김정은의 노선을 채택한 것은 비핵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맞죠. 이 문재인의 주요 목표는 김정은의 가족이,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오랜 동안 제안해 왔던 남북연방제 노선을 따라 두 개의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남북연방제 하면 반드시 적화 통일되죠. 남북연방제 하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맞아. 함께 따라가고 말이죠. 적화 통일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남북 연방제에 가면 반드시 적화 통일됩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을 남한의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안 봐요. 문재인이.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골든청이 제시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문재인은 일방적으로 철조망 담과 비무장지대의 GP 감시 초소를 허물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탱크가 서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도로에 있는 이 대전차 장애물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논평가가 볼 때 out of mind, 정신 나간 짓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또한 남한 군대의 사단의 수를 상당히 감축하고 징병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지난주에 도달한 군사협정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 예를 들어 퍼시픽 포럼의 타라 오는 트위터를 통해 비무장지대와 바다의 경계선 위에 NLL 위에 그어진 비행금지 지역의 확대는 40km,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남한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치명적인 것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비행기 이런 제공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거의 잡고 있는데, 이것을 약화시켰으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이 사람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남한 위해서? 배역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또한 황해 혹은 서해에 있는 섬들로부터 남한의 대포들을 철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에 돈을 주려는 그의 소원에 대한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다. 핵무기 있어도 돼요, 북한에. 문재인은. 그래서 자기가 돈 주고 싶은데 그 핵무기 때문에 못 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 대통령은 북한을 도우려는 길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영어로는 adamant하죠. 아주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죠. 네. 이것도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번 달 9월 14일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현재는 닫혀진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 사무실을 열었다.
그 사무실은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이다.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그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위반인 줄 알면서도 해요.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날 때 트럼프는 남한인에게, 문재인이 지난 화요일 저녁 김정은을 묘사한 것처럼 그 문재인의 연인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미국인의 편지는 분명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 더 이상 교묘하게 속이지 말라.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말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와는 반대로 했죠. 정말 참 우려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트럼프가 뭐 신의 한 수가 있어. 기다려봐. 멋있게 끝날 거야. 어떻게 그걸 합니까? 기다려봐. 기다려봐. 당신 똑같은 말 합니다. 문재인하고. 문재인이 북한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난 다르지. 뭐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다르지.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잘못 미스리딩해도 죄가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 고든체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시국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이프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최로 하는 심포지엄에 이번 워싱턴에서 그 강연을 합니다. 제가 참여해서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이번 외에 4명이 더 옵니다. 5명이 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쟁쟁한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들 다 모입니다. 제가 다 강연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직접 워싱턴에 날아가서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을 좀 취재하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또 이분과 고든첸과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송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장 중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겸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대대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물론 다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 후원으로 이 방송을 실제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우심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실제적인 그런 이 모든 자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의회 정보를 이용해 주시고 또 해외 페이펠을 밑에 정보를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Bank of America 그리고 캐나다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세한 이 정보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홈페이지에 저기에 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참여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밴쿠버 도심에서 한 40-50분 밑으로 떨어져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 주소가 있습니다.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이어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2시 이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시청하신 모든 분들과 온 세계의 우리 한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